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으니까 참 오랜 시간 대선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됐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지 키워드로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뉴스타파의 홍주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시죠? 네, 계속 대선 취재 관련해서 계속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어쨌든 모든 이슈가 다 대선에 이제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취재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실 수 있지만 끝까지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고 통화 수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 당일인 내일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출구조사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결과가 내일 그러면 7시 30분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7시 30분에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대선이 총선보다 출구조사 예측이 쉽다고 하는데요.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제 출구조사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체로 결과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사전투표율이 37%에 육박감에 따라서 실제로 본투표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서 출구조사가 과연 유효하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 윤곽이 예년보다는 좀 늦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확진자가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7시 반 전에 입장을 하면은 어쨌든 끝까지 투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제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이제 집에서 일단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어린 자녀 등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의 우려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되고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선거 도와주시는 분께서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세요 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꼭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일회용 장갑을 쓰는 게 이제 감염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니 장갑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많이 우려가 되는 게 그 6시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입장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람이 엄청 몰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뭔가 매뉴얼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전투표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겠다 싶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개표도 늦어질까요? 아마 투표가 오후 7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는 일반 투표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표소로 모일 때까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언제쯤이면 윤곽이 드러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서 그거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후 늦게나 밤 늦게나 아니면 새벽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선관위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주말 동안 계속 그 일로 뜨거웠는데요. 이제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를 한 뒤
그 투표 용지를 봉투에 담아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선거사무보조원이 그 받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뭐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 이제 일괄적이지 않은 장소에 이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사례도 있어서 좀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이걸 보면서 아니 사전 투표 때는 왜 그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1시간 정도를 겹치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 이유가 뭐 예산입니까? 이유는 아마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인 것으로 선관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몇십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전에 방역 당국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뭐 보도를 통해서도 뭐 20만, 30만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그 부분이 대비가 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분명히 남고요. 네, 오늘 12시 이제 잠시 후죠. 1시간 15분 정도 남았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아마 그동안 있었던 이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 뭐 해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태가 부정선거나 선거 불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또 정확한 해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혹은 뭐 표 차이가 나더라도 분명히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제 뭐 선거 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제 구조적인 부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선거 불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일축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에 불복하거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으킬 빌미를 준 것 아니냐. 하는 빈축도 사실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오는 보도들 보니까 또 일부 투표함 관리라던가 아니면 CCTV가 뭐 가려져 있는 곳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부정선거와 선거불복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선거 관리가 워낙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이제 의견이 많고 비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해명하고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데 상당 부분 이제 불필요한 시간들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죠. 예. 그 신뢰를 다시 찾는 데만 해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마 뭐 이런 게 현실화될진 모르겠지만 투표가 취소되고 다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희 헌정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까지는 뭐 예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야의 입장은 지금 뭐 이에 대해서 불복 혹은 뭐 납득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는 있습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이제 여당 야당 모두 선관위를 뭐 항의 방문한다든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 출구조사도 나오지 않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 이제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선거 결과를 좀 추이를 보고 나서 본인들의 스탠스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선거 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키워드 몇 가지 살펴보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배우자 없는 대선이라고요. 네. 지금 여야 대선 주자 중에서 유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가 유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많은 활동을 했었죠. 예. 본인 개인 활동도 했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지난달 9일 있었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이력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공개 등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4일 극동방송 이사장과 17일 봉은사 방문 이외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공개 석상에서의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모습도 안 찍혔나요? 사전 투표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걔 혼자 찍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녹취록인데 정말 많은 유권자분들이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네, 지지난달쯤에 김건희 씨와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이 맨 처음 이제 보도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지난 6일에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제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중수부 이과장이 이제 해결을 해줬다라는 식의 또 녹취가 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대법원에 작업을 했다라는 식의 말을 한 또 녹음 파일이 JTBC를 통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녹음 파일 보도, 각종 녹취 보도가 이런 식으로 대선 전국을 계속 휩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될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검을 계속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 파일 보도에 대해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장동의 이제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에 따른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예, 참 이 화합을 해야 할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후에 선거 후에 국민이 나뉘는 모습이 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동산인데요.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 많이 쏟아냈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투기를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며 마치 사기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제 누가 되어도 1주택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 공약에 힘을 쓰고 있어서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동산 규제보다는 부동산 완화 쪽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이 과열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누가 되든가 그 부분은 좀 진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네거티브 공방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네거티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다란 얘기도 나오고 많다란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오늘이 투표 전날인데 투표 전날까지도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처럼 쉽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 전날쯤 되면은 이제 매우 미온적인 모양새였거든요. 예. 공약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건다거나 비전을 그냥 제시한다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이슈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이에 반박하면서 김혜경 씨의 과거 과잉의전 논란이라든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어제 나온 JTBC 보도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비판 성명 등을 쏟아내면서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은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은 또 취재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투표에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면서 이제 공약이나 비전은 좀 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각 후보들의 의혹, 비위 의혹 이런 것도 좀 주목하셔야겠지만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걷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합리적인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였습니다.